민수의 경제 토크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님과 바이오 투자 전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믿을 만한 건 지금 바이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금리 인하 환경에도 그렇고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뭐 양쪽 모두 세를 받을 걸로 예상되는 게 바이오고. 그런데 바이오 얘기하기 전에 일단 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지금 시점에서의 부담은 없나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우리가 가격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특히 뭐 최근 들어서 대형주들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임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대형주들 특히 뭐 유한양행 같은 회사는 단기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바이오주들에 대해서는 가격적인 부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보자면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굉장히 수급이 몰렸던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랠리가 몇 달 동안 더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 이런 뭐 파이프라인도 좋고 그리고 매출도 잘 나오고 이런 이슈들도 또 신약에 대한 네. 이슈들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아직 안 오른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옥석 가리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은 추가적으로 저는 더 간다라고 보고 있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한번 수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나올 수 있어서 급락이 그렇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 지지 여부 그리고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지 여부 다 네. 체크를 해보시면서 리스크 관리도 함께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전성 시대죠 지금 장이. 그런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좋다고 나중에 세상 관심이 높아져 들어갈 때 되면 또 어쨌든 고점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바이오 내에서 계속 순환매가 나오면서 리턴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장세 흐름들입니다. 바이오 가운데 바이오 섹터가 많아서요, 그죠? 접근 전략을 포인트를 뭐부터 좀 볼까요? 뭐 첫 번째 네. 포인트로는 아무래도 일정 매매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정을 제약 바이오는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네.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엔 대형 바이오들은 학회들이라든지 임상 예정 중인 일정들이 상당히 많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더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2025년 임상 예정 중인 제약 바이오주들 함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1년 동안에 보통은 학회들이 미국에서 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뭐 한 달에 한 차례 많게는 두 차례, 세 차례도 진행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굉장히 큰 학회로는 뭐 암학회라든지 비만학회 그리고 폐암학회 다양한 이런 질병들 중에서도 매출이 상당히 크고 중증도가 높은 학회들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 암학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슈들과 함께 대형주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학회를 앞두고 있는 것은 당뇨학회, 폐암학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치매학회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 임상학회를 앞두고 있고 다양한 그 외에도 학회들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굵직한 제품군들에 대한 학회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이런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학회들은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시는 네.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약 모멘텀 관련된 임상이나 혹은 이제 학회 모멘텀 관련된 기업들 몇 가지만 좀 언급하면요. 뭐 알테오젠이 워크하고 있죠. 뭐 좋은 얘기했고 최근에 이제 유한양행이 또 관련된 것들을 임상을 받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이게 좀 다른 게 옛날에는 뭘 하나 딱 신약을 만들면 사실은 세론이 돼가지고 팍 그냥 사라졌는데 지금은 계속 관련해서 엮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알테오젠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데랑 이렇게 할 수 있고 유한양행도 이번에 비소세포 폐암은 얀센이랑 이제 병행요법인데 단독요법도 또 남아 있다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신약 모멘텀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하셨는데 좀 가능성이 있는 추진 중인 주목해야 될 기업들 어디 있습니까? 네. 뭐
정말 많기 때문에 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신약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유한양이 콜라보했던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약 하나가 이런 블록버스터 제품이 되기까지 일상부터 보통 사상까지 하는 부분 전임상까지 합하면 굉장히 긴 기간 많은 비용 그리고 수많은 페이턴트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전임상까지 하면 4단계 네, 거죠. 보통 그렇죠. 우리가 3상까지 맞습니다. 하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거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 단계에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주고받는 경우가 상당히 생깁니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대기업과 네. 중형 기업, 중소기업들이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예. 기술적인 교류를 통해서 서로 이제 대기업들은 자금적인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서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유한양하고 오스코텍이 그런 아주 좋은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이번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좋은 무대도 예. 만들어지고 좋은 경험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여기에서 몇 가지 회사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에클론입니다. 이 에클론. 네, 이 네. 회사는 혈액암 치료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카트 치료제인 AT101 현재 임상 2상 중간별 발표 임상 2상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임상에서의 1상, 2상, 3상에 갈 때마다 그 난이도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그렇죠. 올라간다라고 네. 볼 수가 있기 확률이 때문에 뭐 점차 낮아지는 거니까 그죠? 굉장히 낮아진다고 그러니까요. 보실 네,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상이나 3상 단계에 있는 제품군들을 우리가 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ABL 바이오입니다.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파킨슨 치료제에 대한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ABL 301 고용량 임상 1상을 개시를 했고 이 다양한 타깃에 대한 면역 항암제에 대한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임상 1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각 임상에 대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회사들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여기에서 항상 제가 같이 주의점도 말씀을 드리는 게 임상 결과가 항상 100% 성공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다라는 점은 고려를 하시고 그렇죠. 예. 네, 리스크 관리도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에도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다음도한 대상에 대한 임상에 대한 탑라인 데이터 라인 발표 등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종목 더, 한 회사 네. 더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네. 여기에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SAFA 플랫폼 기반 자가 면역 치료제 이 치료제에 대한 임상 1상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공개 발표 이후에 임상 2상에 대한 진입에 대한 발표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또 한 가지 뭐 IL-18에 대한 염증 질환 치료제 APBR3 같은 경우에도 임상 1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각 임상에 대한 결과 발표 그리고 추가적인 다음 단계 임상으로 넘어가는 회사들은 이 단계 전에 있는 회사들을 꾸준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텍 기업들은 신박한 게 처음에 바이오텍 얘기했을 때는 아니 뭐 초기 단계에서 기술 수출해 가지고 뭐 돈 얼마나 받냐. 그럼 또 하나 열심히 개발해서 또 팔고 맨날 뭐 이런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보면 바이오텍들이 이 빅파마들이랑 해가지고죠. 거기서 로열티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죠.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모델들이 나오면서 말씀하신 ABL 바이오나 뭐 리가켄 바이오나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신약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쪽이고요. 다음에는 B만 볼까요? 생물보험법 얘기 먼저 할까요? 뭐 얘기할까요? 네. 생물보안법 얘기 그럴까요? 먼저 네, 해보시죠. 생물보안법은 이제 하원을 통과했고 결국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건데 그렇다고 하면 국내 바이오시밀러들이 수혜가 된다. 그런데 알고 있었다. 주가는 많이 올랐다. 이제 그 지점이 고민인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선반영이다라는 그러니까. 부분에 의해서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통과 이후에는 꾸준히 어느 정도 수혜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네. 이런 신약 기대감이라든지 다양한 큰 이슈에 대비했을 때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네. 그래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음. 볼 수가 있을 텐데 하지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런 생물보안법 통과로 인해서 국내 제약사들이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꾸준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국내 바이오 소부장주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이런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지 못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소부장제주들 관련된 회사들도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반도체는 소부장이라고 하는데 네. 바이오 헬스케어도 소부장이라고 합니까? 네. 아무래도 네.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도 네. 여기에 단순히 기술 개발만 하고 있는 네, 회사들만 있지 않고 네. 원료의약품 네, 뭐, 원료의약품 그렇죠, 원료. 회사들도 있고 뭐 정근당을 네. 건다라고 했을 때는 네. 정근당이 굉장히 좋은 회사죠. 네. 여기에서 파이프라인도 많고 기술 예. 개발도 하고 있고 음. 하지만 여기에서 정근당을 확실히 뒷받침해주고 있는 경고제약 같은 그렇죠. 회사들이 예, 있죠. 예. 경고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유통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또 음.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대형 제약 회사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다양한 이런 소형 회사들도 네. 함께 지금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생물보안법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이제 1박 2일 제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상당히 우리가 2차 전지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함으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큰 거잖아요. 물론 지금은 뭐 캐즘 논쟁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보면 CMO나 CDMO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100만 원 한번 찍었고요. 그죠? 네. ST팜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 셀트리온이 좀 역할을 해주거나 좀 해야 되는데 셀트리 모멘텀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기대감이 예. 이 바이오 시밀러 부분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출도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고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상승 추세가 다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의 이런 CRDMO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가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흐름이 나온다고 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한번 이런 상승 추세 전환을 통해서 먼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이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유전자 데이터 중국이나 중국 외에 다른 적대국 쪽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발의한 법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분야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을 확실히 제한시키겠다.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이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들 그리고 미국 기업, 일본 기업, 스위스 론자 같은 회사들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보고 예. 그 외에 다른 회사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바도 이제 물론 밸류 논쟁이 좀 있고요. PR이 높긴 하지만 액면가가 제가 얼마인가 봤습니다. 2,500원이네. 액분 한 번 더 액분해도 되겠네. 사실 100만 원이나 부담이 좀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뭐 2,500원이니까 5개로 쪼개면 지금 뭐 20만 원, 18만 원 이러면 매력 있잖아요. 그죠? 네.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지 뭐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할 건 아니고 생물보안법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비만 관련된 비만 당뇨 그죠? 특별히 이제 그게 비만 쪽에도 관심이 일반인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다시 조금 주춤했다가 최근에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비만 당뇨 쪽은 어떤 걸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지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지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도 보시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당장의 지금의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국내 시장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 10월에 국내 이 GLP-1 제제들의 판매 시작하는 부분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런 치료제가 어느 정도 국내에 이렇게 판매를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장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
위탁 판매하는 회사, 그 회사들의 매출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그 회사들로만 수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이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내용이 더 알려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국내 시장에서의 파이도 상당히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뭐 대형주들이 먼저 상승의 추세를 이끌어 왔지만 최근 뭐 9월, 8월의 흐름을 보면 소형주들의 굉장히 강한 추세가 나왔습니다. 바닥권에서 큰 뭐 상한가도 많이 나오고 크게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10월에 판매를 앞두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해서 상승과 단기 하락을 반복하는 이런 트레이딩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추세로 본다면 10월 판매 직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추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었던 중소형주들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노려보고 지금의 지지 라인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일정주를 매매할 때는 그 일정 전에 혹은 일정일에 급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추가적으로 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당일이나 그 전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당히 큰 폭의 하락, 이 부분은 수익 실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익 실현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서 정확한 일정 체크하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이 일정 전에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글로벌리는 뭐 노보 노디스크, 일라이릴리이고요, 그죠? 국내에서는 여기의 대장주나 핵심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네. 뭐 아무래도 꼭 관심 종목이 아니더라도 언급을 좀 해주세요. 가장 네. 최근에 가장 최근에 핫했던 건 아무래도 유한양행이 될 수밖에 네. 없겠죠. 이 유한양행 외에도 뭐 펩트론이 이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네. 지금의 상승 흐름, 뭐 오늘 시장의 흐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비만 치료제 단기 임상이라든지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회사들에 대해서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라파스입니다. 이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 비만 치료제를 맞아요. 임상 일상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마이크로 니들 패치 제형을 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 같은 경우는 먹는 제형이 아니라 옆에 붙임으로써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판매 이슈, 판매량이 국내에서 다른 제형 대비했을 때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편의성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 이슈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블루엠텍을 말씀을 드릴 텐데 블루엠텍은 개발을 한다기보다는 의약품 유통업체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일정을 앞두고 이런 노보노디스크와 관련된 제품들을 국내에 공급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매출, 단기적인 이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블루엠텍은 의약품 유통업체로서 노보노디스크에 이런 비만 치료 삭센다를 국내에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유통사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한양행 그리고 함께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인벤티지 랩이 있죠. 네. 이런 CDF15 억제제를 통해서 이런 비만 치료제 전임상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과 비만 당뇨 치료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공동 개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 그리고 라파스 같이 뭐 니들 패치 같은 다양한 이런 제형 단순히 경구로 먹는 것이 아니라 붙이는 패치라든지 다양한 치료법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바로 직관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유통 부분 블루에텍처럼 비만 치료제 바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같이 단기로 이슈가 나왔지만 다양한 이슈들 함께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뜨겁고 관심이 많은 바이오 이야기 세부 섹터별로 이슈와 관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